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을 넣는 일은 지루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수익률을 확인해도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적립식을 시작했다가 멈추고 더 빠른 방법을 찾아 떠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자산을 쌓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공통점 하나가 보입니다. 그들은 모두 매달 돈을 넣었습니다. 한 번에 크게 넣은 것이 아니라 작게 나눠서 오래 넣었습니다. 오늘은 그 방식이 왜 장기 투자의 기본이 되는지를 세 사람의 삶을 통해 따라가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29년에 태어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 보글입니다. 그의 가족은 대공황 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자리를 잃었고 어머니는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하고 우체국에서 편지를 나르며 학비를 벌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 블레어 아카데미에 들어갔고 다시 장학금으로 프린스턴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는 돈이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어린 나이에 봤고 그래서 돈이 어떻게 남는지에 대해 평생 생각했습니다. 대학 졸업 논문 주제는 뮤추얼 펀드였습니다. 130쪽짜리 논문이었고 그걸 읽은 웰링턴 펀드 창업자가 그를 채용했습니다. 1951년의 일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펀드 업계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23년 뒤인 1974년에 해고당했습니다. 합병 결정이 잘못됐다는 이유였습니다. 45세에 직장을 잃은 그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낙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새로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벵가드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직원 28명, 자산 14억 달러로 시작한 작은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976년 그는 세상에 없던 상품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인덱스 펀드였습니다. 시장 전체를 따라가는 펀드, 누군가가 종목을 골라주지 않는 펀드, 그래서 수수료가 낮은 펀드. 업계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보글의 어리석음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확실한 평범함을 파는 것이라는 조롱도 있었습니다. 첫 해에 팔린 금액은 1100만 달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돈을 그 펀드에 넣었고 매달 조금씩 더 넣었습니다. 혼자서도 계속했습니다. 버튼 말킬이라는 경제학자가 있었는데 그와 함께 인덱스 펀드를 산 사람은 둘뿐이라고 농담할 정도였습니다. 존 보글이 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는 시장이 오를 때 더 많이 사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내릴 때 팔지도 않았습니다. 뉴스를 보고 종목을 바꾸지 않았고 유행하는 펀드로 갈아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달 같은 금액을 넣었고 같은 펀드에 두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1996년 그는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66세였고 의사들은 수술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은 성공했고 그는 23년을 더 살았습니다. 2019년에 세상을 떠날 때 벵가드는 5조 달러가 넘는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경제학을 공부한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버튼 말킬입니다. 1932년 보스턴에서 태어났고 하버드에서 학사와 경영학 석사를 받았습니다. 군 복무 후 투자은행에서 일하다가 학계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프린스턴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해가 196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1973년 그는 책 한 권을 썼습니다. 랜덤워크 투자 수업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불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고르는 종목이 시장 평균보다 나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가린 원숭이가 다트를 던져서 고른 종목이 전문가가 고른 종목만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당시 금융업계는 이 책을 불쾌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데이터가 쌓였고 그의 말은 점점 증명되었습니다. 매년 나오는 보고서들을 보면 액티브 펀드의 3분의 2 이상이 인덱스를 이기지 못합니다. 한 해 잘한 펀드가 다음 해에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균을 이기려는 시도가 평균보다 못한 결과를 만드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버튼 말킬은 존 보글과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벵가드 이사회에 합류해서
28년 동안 함께 일했습니다. 1977년부터 2005년까지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인덱스 펀드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는 시장이 흔들릴 때 전략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투자 상품이 나와도 갈아타지 않았습니다. 책을 13번 개정하면서도 핵심 메시지는 처음과 같았습니다. 낮은 비용으로 넓게 분산해서 오래 들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프린스턴에서 가르치고 있고 90대에도 강연을 합니다. 그의 책은 5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팔립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이름이 덜 알려진 사람입니다. 로널드 리드입니다. 1921년 버몬트의 작은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학교에 가려면 매일 6km 넘게 걸어야 했습니다. 히치하이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가족 중 처음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군에 입대했고 이탈리아에서 헌병으로 복무했습니다. 1945년에 제대한 뒤 고향으로 돌아가 주유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을 넣고 차를 고쳤습니다. 그 일을 25년 했습니다. 은퇴한 뒤에는 JC펜이 백화점에서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파트타임이었고 17년 더 일했습니다. 1997년까지였습니다. 76세에 완전히 은퇴했습니다. 그가 살던 마을 사람들은 그를 평범한 노인으로 알았습니다. 낡은 재킷을 입고 다녔는데 단추가 떨어진 자리에는 안전핀을 꽂아서 수선했습니다. 중고 도요타 야리스를 몰았고 주차비를 아끼려고 멀리 세워두고 걸어왔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옆 테이블 손님이 그가 돈이 없어 보인다며 대신 계산해 준 적도 있습니다. 이웃 중 한 명은 그에게 털모자를 떠서 선물했습니다. 2014년 로널드 리드는 92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유산이 공개되었을 때 마을 전체가 놀랐습니다. 그의 자산은 약 800만 달러였습니다. 금고에는 주식 증서 묶음이 있었고 종목 수는 95개가 넘었습니다. 그는 그 돈의 대부분을 기부했습니다. 브레틀보로 기념병원에 480만 달러, 브룩스 기념도서관에 120만 달러. 그 병원에는 2022년에 로널드 리드 파빌리온이라는 이름의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존 보글은 메달 같은 펀드에 돈을 넣었습니다. 버튼 말킬은 28년간 같은 철학을 지켰습니다. 로널드 리드는 69년 동안 주식을 사서 팔지 않았습니다. 이 세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타이밍을 잘 맞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꾸준히 넣었고 꾸준히 두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적립식 투자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적립식은 결정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언제 살지, 얼마나 살지를 매번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이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시장이 오르면 적게 사고 시장이 내리면 많이 삽니다. 평균 단가는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이런 방식은 감정을 줄여줍니다. 시장이 급락해도 공포에 팔지 않게 되고 시장이 급등해도 흥분에 몰빵하지 않게 됩니다. 판단을 내리는 순간이 적어지고 그래서 실수도 줄어듭니다. 복리는 말이 아니라 증명입니다. 저도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하며 이 효과를 누려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제 실제 투자 내역은 영상 마지막에 확인하세요. 다시 존 보글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는 매달 돈을 넣으면서 무엇을 계속했을까요? 그는 비용을 줄이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뱅가드는 처음부터 다른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외부 주주가 없었습니다. 펀드가 회사를 소유하고 펀드를 산 사람들이 펀드를 소유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외부로 빼지 않아도 됐고 수수료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존 보글은 그 구조를 43년간 유지했습니다. 그는 회사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영리회사로 바꾸면 수십억 달러의 부자가 될 수 있었지만 그는 그 선택지를 지워버렸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순자산은 약 8천만 달러였습니다. 많은 돈이지만 그가 가질 수 있었던 돈에 비하면 훨씬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는 투자자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같은 방향을 봐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수수료를 많이 받으면 회사는 돈을 벌지만 투자자는 손해를 봅니다. 그는 그 충돌을 없애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를 다르게 만들었고 그 구조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1996년에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뒤에도 그는 회사에 남아서 일했습니다. 시니어 체어맨이라는 직함이었습니다. 1999년에 회사를 떠난 뒤에도 그는 보글 금융시장 연구센터라는 작은 연구소에서 글을 쓰고 강연을 했습니다. 책을 10권 넘게 썼고 마지막 책은 2018년에 나왔습니다. 그가 반복해서 말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비용을 낮춰라, 넓게 분산해라, 오래 가져가라. 그 말을 40년 넘게 똑같이 했습니다. 버튼 말킬도 비슷한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1973년에 랜덤워크 투자 수업을 썼고 50년이 지난 2023년에 13판을 냈습니다. 책의 핵심은 처음과 같았습니다.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고 시장을 따라가라. 비용을 줄여라. 시간을 편으로 만들어라. 그는 뱅가드 이사로 28년을 일하면서 인덱스 펀드가 조롱받던 시절부터 주류가 되는 시절까지를 함께했습니다. 그가 계속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해마다 나오는 보고서들을 확인하고 액티브 펀드와 인덱스 펀드의 성과를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책에 반영했습니다. 50년 동안 데이터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대부분의 액티브 펀드는 인덱스를 이기지 못했고 한 해 잘한 펀드가 다음 해에도 잘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는 그 데이터를 보면서 생각을 바꿀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꾸지 않았습니다. 버튼 말킬은 90대에도 강연을 합니다. 2022년 보그레즈 컨퍼런스에서 그를 본 사람들은 그가 여전히 명료하게 말하고 복잡한 개념을 쉽게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인덱스 펀드를 핵심 자산으로 두고 그 주변에서 약간의 개별 종목을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절대 바꾸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은퇴 자금은 전부 인덱스 펀드에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로널드 리드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는 69년 동안 주식을 샀습니다. 1945년에 군 제대 후 주유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2014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가 계속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배당을 받으면 다시 투자했습니다. 회사가 배당금을 주면 그 돈으로 같은 회사 주식을 더 샀습니다.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배당이 나오면 재투자했습니다. 그가 가진 종목들은 대부분 배당을 주는 회사였습니다. 프록터앤드갬블, 존슨앤드존슨, JP모건, AT&T, CVS.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회사들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고 급등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 분기 배당이 나왔고 그 배당은 다시 주식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종목을 언제 사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돈이 생기면 샀고 배당이 나오면 더 샀습니다. 파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95개가 넘는 종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한 번 산 주식을 팔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투자가 성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포트폴리오에는 리먼 브라더스도 있었습니다. 2008년에 파산한 회사입니다. 하지만 그 손실은 전체 자산에서 작은 부분이었고 나머지 종목들이 그 손실을 덮고도 남았습니다. 계산을 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널드 리드가 1945년부터 2014년까지 매달 $60씩 투자했다면 $800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5월 $60는 1945년 기준으로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2014년 기준으로는 약 $700 정도의 가치입니다. 주유소 직원과 청소부의 월급에서 그 정도를 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69년 동안 했습니다. 1945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주식시장은 연평균 약 12% 정도 올랐습니다. 복리로 계산하면 1945년에 넣은 $1는 2014년에 약 $1200가 됩니다. 물론 세금과 인플레이션을 빼야 하지만 그래도 남는 것이 많습니다. 로널드 리드는 그 시간을 전부 사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에서 보이는 것은 특별한 재능이 아닙니다. 존 보글은 금융업계에서 일한 전문가였지만 그가 한 일은 단순했습니다. 비용을 낮추고 분산하고 오래 가져갔습니다. 버튼 말킬은 경제학자였지만 그가 50년간 말한 것도 단순했습니다.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고 시장을 따라가라. 로널드 리드는 주유소 직원이었고 청소부였지만 그가 한 일은 같았습니다. 돈이 생기면 사고 배당이 나오면 더 사고 팔지 않았습니다. 이 세 사람이 공유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매달 돈을 넣는 습관, 넣은 돈을 두는 습관, 뉴스를 보고 바꾸지 않는 습관. 그 습관이 10년, 20년, 50년 쌓이면서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적립식 투자는 그 습관을 만들어주는 구조입니다. 결정을 줄여주고 감정을 줄여주고 실수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시장이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오르면 더 사고 싶고 시장이 내리면 팔고 싶어집니다. 좋은 뉴스가 나오면 몰빵하고 싶고 나쁜 뉴스가 나오면 전부 빼고 싶어집니다. 그 충동을 이기는 것은 의지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구조로 막아야 합니다. 적립식은 그 구조입니다. 매달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이 나가면 그 순간에는 결정할 것이 없습니다. 오를 때도 내릴 때도 좋은 뉴스가 있을 때도 나쁜 뉴스가 있을 때도 같은 금액이 같은 곳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어느새 자산이 쌓여 있습니다. 존 보글은 말했습니다. 시간은 당신 편이고 충동은 당신의 적이라고. 버튼 말킬은 말했습니다. 투자의 비결은 비결이 없다는 것이라고. 로널드 리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샀고 그냥 두었습니다. 69년 동안. 적립식 투자는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작동합니다. 느리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장기 투자의 본질입니다. 한 번의 좋은 선택이 아니라 반복되는 평범한 선택. 특별한 타이밍이 아니라 꾸준한 입금. 뛰어난 판단이 아니라 판단을 줄이는 구조. 존 보글이 해고당했을 때 그는 새로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에서 그가 한 일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용을 낮추고 분산하고 오래 가져가는 것.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상품을 만든 것뿐이었습니다. 버튼 말킬이 책을 처음 썼을 때 어깨는 그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생각을 바꾸지 않았고 50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말을 합니다. 로널드 리드가 주유소에서 일할 때 아무도 그가 800만 달러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웃들은 그에게 털모자를 떠주고 밥값을 대신 내줬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달 돈을 넣고 있었고 그 돈은 69년 동안 불어났습니다. 세 사람 모두 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시장이 오를 때 더 사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내릴 때 팔지 않았습니다. 유행하는 종목으로 갈아타지 않았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 포트폴리오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을 넣고 넣은 것을 두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영상 내용과 별개로 저는 개인적으로 적립식 투자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익을 보여드리기보다는 그냥 과정을 기록해두는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개인적인 투자 기록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적립식 투자는 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해주는 구조입니다. 결정을 줄여주고 감정을 줄여주고 실수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오래 가면 복리가 작동합니다. 존 보글은 89세까지 살았고 버튼 말킬은 90대에도 강연을 하고 로널드 리드는 92세까지 살면서 69년간 투자했습니다.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시간을 편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편으로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매달 같은 날에 같은 금액을 넣는 것입니다. 그 단순한 행동이 쌓이면 어느새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산은 다시 시간과 함께 자랍니다. 한 달에 한 번 같은 날에 같은 금액을 넣는 일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아무 일도 아닌 것이 10년, 20년, 50년 쌓이면 결과가 됩니다.
존 보글이, 버튼 말키리, 로널드 리드가 보여준 것은 그것입니다. 이 영상은 한번 듣고 끝내지 않아도 됩니다. 잠들기 전에도 출퇴근길에도 복리를 이해하는 시간이 조금씩 쌓이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